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40년 된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옛말에 직업엔 귀천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불법적인 일만 아니라면 생계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버는 돈은 직업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만은 모두 과 똑같잖아요. 그런데 중국집을 운영하는 절 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요. 그건 바로 제 처제와 결혼한 동서입니다. 그런 동서를 어떻게 따끔하게 혼내줬는지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진 중국집을 더 장사가 잘 되진 않았어요. 손님이 많지 않았고 그나마 오는 손님들도 매일 보는 단골 손님들 뿐이었죠. 그래도 한자리에서 가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점점 손님들이 많아지더군요. 제가 중학생이 되고부터 방과 후에 아버지 가게에서 일손을 돕느라 바빴습니다. 특히 방학 땐 하루 종일 가게 일을 도울 때도 있었는데 점심시간만 되면 가게가 손님들로 미어 터지더라고요. 직장인들로 아주 바글바글 했거든요. 아버지 가게는 저희 지역의 오래된 맛집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 별의별 손님들이 다 있었죠. 하루는 딱 봐도 연예인처럼 생긴 분이 선글라스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들어오시더니 저는 어린 마음에 손님에게 달려가서 사인을 해달라고 졸랐어요. 아버지는 그걸 보고 손님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셨죠. 아닙니다. 이런 어린 친구까지 제 얼굴 알아보니 오히려 기쁜데요. 사장님, 근데 저 모르세요? 저 여기 배우 지망생인데 짜장면 먹으러 왔었거든요. 데뷔하고 나서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나섰는데 맛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서 저희 스탭들 데리고 온 거예요. 아버진 그제야 손님을 알아보겠다. 원래도 잘생겼는데 TV 출연하니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칭찬을 하시더군요. 손님은 기분 좋게 울씩 다 하시고 사인까지 해주셨어요. 그 이후에도 가수나 운동선수 같은 분들이 오셔서 사인을 하나씩 남겨주시다 보니 어느새 저희 가게 벽엔 유명인들의 사인이 가득했답니다. 그 외에도 아버지 가게 단골 손님이었던 중견기업 대표님이 TV즈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본 적도 있었어요. 전국의 유명인들은 다 아버지 가게를 다녀가는 것 같았죠. 그런 아버지 가게 저한테는 자랑거리였어요. 제가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공부에 매진하느라 가게를 도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저보다 5살 많은 형이 중국집을 같이 운영하기 시작했죠. 형은 아버지 가게를 물려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전 평범하게 대학을 졸업해 일반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다닐만 했어요. 아버지 가게는 계속해서 문을 성실히 이루었고 저도 나름대로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 아들도 하나 나왔거든요. 그런데 평온하게 흘러가던 저희 가족의 일상에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가게에서 배달을 나갔던 형이 트럭에 치여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아버지는 형의 사망 소식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도 와서 열심히 일만 하던데 이런 착한 형이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냐 말이야. 저한테도 형의 죽음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형이 아버지 가게에서 일하면서 뿌듯하게 웃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아버지한테 열심히 일을 배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명한 중국집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는데 그 꿈을 이뤄보기도 전에 떠났다는 게 믿어지질 않았죠. 그도 그럴 텐데 그때 형의 나이가 겨우 1이었거든요. 아버진 반백살도 못 살고 떠나간 형이 불쌍하다며 매일 우셨어요. 하지만 살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아버진 형의 장례식이 끝난 후 다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같이 일하던 형이 없으니 일손이 너무 부족했어요. 직원을 구해보려고 해도 너무 바쁜 가게라서 그런지 아무도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 혼자서 한 달 넘게 고생하셨어요. 영이라 회사 다닐만 하니 저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애까지 키우기엔 조금 빠듯하다면 그래서 말인데 그 회사 그만두고 나랑 같이 가게에서 일을 해보면 어떻겠니? 몸은 힘들지만 돈은 회사에서 버는 것보다 많이 벌 수 있단단다.
갑작스런 아버지 제안에 저는 깊은 논의에 빠졌어요. 하지만 아내와의 오랜 상의 끝에 결국 아버지와 함께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에서 오래 일한다고 해도 높은 자리까지 갈 자신이 없었고 아버지에게 형의 빈자리를 채워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저는 결정을 하자마자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저 아버지 말씀대로 앞으로 여기에서 일할게요. 형이 하던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이만큼 일군 가게 해가 되지 않도록 저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봐주지 마시고 혼낼 땐 혼내면서 팍팍 가르쳐 주세요. 저는 그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의 가게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주방 일도 배워서 짜장도 직접 볶고 탕수육도 직접 튀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역시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 걸까요? 음식에 소질이 없는 줄 알았는데 막상 배워서 해보니까 적성에도 잘 맞고 재미있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 일을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가게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자 절 알아본 단골 손님들이 반가워하시기도 했어요. 그때 그 꼬맹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이야, 사장님 자식 농사 잘 지으셨네. 요즘 세상에 부모가 하는 일 물려받기 싫다고 하는 애들도 많은데 집아들은 아버지 도와 싹싹하게 자라는 걸 보니 아주 잘 키웠네. 잘 키웠어. 전 아버지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아들을 하나 더 얻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둘째,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무렵부터 아내도 저희 가게 출근하기 시작했죠. 아내가 저희 가게에서 일을 시작한 지 3개월쯤 됐을 때 서가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처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동서는 일반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처제는 아내를 닮아 착한 성격이어서 동서도 비슷한 사람을 만날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동서는 제가 중국집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형님. 전에 있던 회사에선 왜 잘리어 뭐 잘리긴 누가 잘렸다고 그래? 에이, 우리끼리 그런 걸 솔직하게 말해도 되잖아요. 회사에서 잘렸으니 집에서 짜장이나 벗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왜 그런 대설해요? 수준 떨어지게 아니면 혹시 형님 학창 시절에 문제하였어요? 왜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맨날 애들 괴롭히면서 문제 일으키던 애들이 나중에 그런 데서 일하잖아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동서 말 함부로 하지 마. 짱깨집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30년 넘게 운영하신 중국집이라고 짜장은 뭐 아무나 볶는 줄 알아. 그래봤자 집이 다 거기서 거기죠. 저번에 TV에서 보니까 중국집들 위생이 장난 아니던데요. 바퀴벌레도 나오고 음식 눌러붙은 거 닦지도 않더만 뭐, 형님, 내 가게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봐요. 반찬 재활용도 하죠. 하긴 그런데 돈 벌려면 한 푼이라도 껴야 할 텐데 뭔들 못하겠어요. 아유, 이래서 내가 짱깨집 음식은 안 먹는다니까 뭐라고 동서야? 지금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우리 가게가 그렇게 비위생적으로 했으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을 할 수 있었겠어?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중국집뿐만 아니라 동서가 그렇게 좋아하는 피자랑 치킨도 똑같은 거 아니야? 왜 아예 외식도 하지 말고 삼시세끼집에서 다 차려 먹지 그래? 하루는 처가 식구들과 함께 1박 2일로 펜션을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도착해서 짐을 풀고 저와 동서가 고기를 사러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운전을 하던 도중 갑자기 배달 오토바이가 끼어들었어요. 동서는 클락션을 여러 번 누르며 쌍욕을 하더라고요. 야, 운전 똑바로 해. 교통법규도 몰라. 하여간 음식점 배달이 나는 인간들은 무식해가지고 꼭 저런다니까요. 아이 타는 놈들 100이면 100다 능력 없는 인생 실패자들이 저런 대가리로 면허 어떻게 따나 모르겠네. 동서, 지금 내가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아, 맞다. 아, 형님도 배달하시면 형님한테 하는 말은 아니었는데. 설마 찔리셨나 이셨으면 어쩔 수 없고요. 보통은 배달 업체를 쓰긴 했지만 단체 주문이나 가게로 직접 전화한 단골 손님의 경우는 제가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기도 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알고 있던 동서가 일부러 저 들으라고 말한 것 같았어.
동선, 내가 그렇게 우스워. 사람 면전에다 대고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지. 우리 아버지가 해서 배달하는 게 그렇게 우스운 일이냐고. 제가 언제 우습돼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이 농담이에요. 농담. 형님은 무슨 남자가 그렇게 속이 좁아요? 집에도 아니고. 진짜. 제가 기분 나쁘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자기가 더 기분 나쁜 티를 내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당장 차를 세우고 내려달라고 할 뻔한 걸 겨우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펜션에서 고기를 구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동서가 깐죽거리 시작했어요. 형님, 고기 냅두고 양파나 좀 까세요. 형님, 하루에도 양파 한 박스씩 까시야. 전 어릴 때부터 주방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이런 거 할 줄 모르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수저라고 하잖아요. 형님은 흑수저도 아니고 짜장 수저네. 과연 수저랑 짜장 수저 중에 뭐가 더 구질구질하려나? 가족들이 다 있는 데서 그런 식으로 무시를 하자 제 아내와 처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 여보, 말이 너무 심한 것 같아. 당장 우리 형부한테 사과해. 형부가 중국집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그리고 주방일 안 해본 게 자랑이야? 요리도 하고 가정적이라 그 일하고, 당신 같이 입만 나불대는 인간이랑 똑같은 줄 알아. 하지만 동서는 귓등으로도 듣지. 안 돼요. 아내는 자격지심에 화내는 사람으로, 처제는 형부를 편안하게 대하는 괘씸가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빠 동서와 주먹을 다짐할까 했는데, 장인 어른님 말씀으로 겨우 참았습니다. 안 그랬더라면 동생 때문에 속이 시끄러웠는데 하필 그때쯤 우리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더랍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결국 가게는 저와 아내가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아버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쉬게 되셨어요. 하지만 병원을 다니다도 타건이 없는데 아버지는 날이 들수록 약해지셨죠. 어느 날 병문안을 하러 갔는데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이라 아니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 그래도 나 없이 너희 부부가 가게를 잘 운영하고 있어서 마음 편하게 떠날 수 있을 것 같네. 영이라 아니게 앞으로 힘든 일이 많겠지만 그 가게를 꼭 잘 지켜주길 바라네. 너라면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내 형한테도 내 칭찬을 아주 많이 해주마. 저는 너무 속상한 나머지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화를 내고 말았어요. 안 그래도 편찮으셔서 마음이 안 좋은데 자꾸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시니까요. 그런데 아버진 정말로 본인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예견하신 걸까요?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신 후 겨우 3일 만에 아버진 돌아가시고 말았답니다. 저는 너무 큰 충격에 며칠 오열하며 보냈던 것 같아요. 형이 세상을 떠났을 때보다도 몇 배나 더 큰 슬픔이었고 장례식장엔 정말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오셨어요. 부친상으로 인해 가게 문을 며칠 닫는다고 공지를 써 붙였더니 단골 손님들이 장례식장까지 찾아오셨어요. 아이고 몇 년 전부터 가게에서 안 보이시더니 몸이 편찮으시다고 그렇게 정정하시다 보니 어쩌다가 이렇게 됐대. 돌아가신 사장님이 만드신 짬뽕이 그렇게 맛있었는데 아휴 가족들이 참 상심이 크겠어요. 다들 저를 위로해 주셨지만 제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겨우 몇 마디 말로 위로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정신없이 장례식을 마친 후 조의금 내역을 확인하던 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거금을 내고 가신 조문객이 한 분이 있었거든요.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는데 이름을 보니 모르는 사람이라 연락도 할 수가 없더군요. 아마 아버지와 오랜 친구였거나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더 열심히 중국집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형이랑 아버지한테 칭찬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도 동서의 눈에는 가짜나 보였나 봐요. 처제랑 결혼하고 몇 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저를 무시하지 못해 안달리더라고요. 동서네는 5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장모님 생신이라 처가에 갔는데 동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흰 우리 애 내년에 영어 유치원 보낼까 생각 중이에요. 요즘엔 조기 교육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여보, 내가 영어 유치원 안 된다고 했잖아. 아, 우리 형편의 영어 유치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이나 나나 월급도 별로 안 드는데 왜 상류층이 하는 걸 다 따라하려고 해? 상류층이 하는 걸 따라해야 우리 애도 상류층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요즘 세상에 공부 안 하면 얼마나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 당신, 우리 애가 형님처럼 집이나 운영했으면 좋겠어. 그 말에 들은 전 빈정이 확산 있습니다. 동서, 지금 뭐라는 거야? 나처럼 집이나 운영했으면 좋겠냐고? 그런데 그게 왜? 뭘 하든 돈 벌어서 가족들 먹여 살릴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 동선,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형님보다 제가 훨씬 낫죠. 몸 쓰는 일보다 머리 쓰는 일이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일인 거 모르세요? 무식하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식당에 하는 것보단 사무실에서 고상하게 일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 그러면 동선, 그 고상한 일 열심히 하라고 애 영어 유치원까지 보내려면 아주 투자까지 뛰어야 할 판인데 한번 열심히 해봐. 동선은 저를 약 올리는데 재미라도 붙인 건지. 그 이후에도 굳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쓸데없는 말을 하더군요. 얼마 전에 저희 가게 근처에 있는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규모가 꽤 큰 좋은 회사라면 얼마나 거들먹거렸는지 몰라요. 저는 더 이상 말싸움 하기도 지쳐서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썼어요. 가게 운영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동서의 장난에 놀아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이직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점심때 단체 주문이 들어와서 보니까 동선의 회사더군요. 저는 직접 오토바 끌고 배달을 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저 멀리에 동서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평소엔 그렇게 미운 동서 있는데도 이런 데서 만나니 나름 반가워. 제가 아는 척을 했답니다. 동서, 이런 데서 일하는 거야? 동서 말대로 회사가 참 좋네. 내가 음식 맛있게 해왔으니까 따뜻할 때 얼른 먹어. 그러자 동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똥 씹은 표정으로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더라고요. 아이씨, 왜 회사에서 아는 척을 하고 난리예요? 쪽팔리게, 진짜 얼른 나가요. 최대히 아는 사람이야, 이야. 가 은근히 발이 넘네. 아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이런 짱깨집 배달원이랑 아는 사이처럼 보이세요. 동서 왜 그래? 우리 가족이잖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가족은 무슨 급이 맞자의 가족이지. 아, 쪽팔리니까 아는 척 좀 하지 말라고요. 아유, 이근 저 식당도 엄청 많은데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하필 짱깨야. 도대체 누가 이걸 시킨 거냐고 그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제가가 한마디 하려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 한 분이 화가 난 표정으로 나오시더군요. 최 대리, 내가 시켰는데 불만 있나? 동서는 그분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아, 대표님. 대표님이 시키신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인성이 돼 먹질 않고서야 고디오 회사 대표는 나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사과를 하시더군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교육을 잘못 시켜도 너무 잘못 시켰네요. 방금 문제에 대해선 제가 따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볼 땐 멀쩡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인성이 개차반인 줄 알았으면 안 뽑았을 겁니다. 대표님은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자넨 점심 먹고 대표실로 오게. 나랑 면담 좀. 동서는 면담하자는 대표님의 말에 사시나무 떨듯 떨더군요. 대표님은 저에게 몇 번이나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그릇까지 같이 날라 주었어요. 사장님. 맛있는 음식을 여기까지 배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이 다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가 단단히 교육시키기로 했어요. 얼떨떨한 마음으로 다시 가게로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아내는 애들 때문에 일찍 집에 들어가고 저 혼자 가게를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바로 동선의 회사 대표님이었어요. 대표님은 저에게 짬뽕 한 그릇만 달라고 하셨죠. 원래는 마감 시간이라 안 되는 거였지만 낮에 일도 있고 해서 저는 짬뽕 한 그릇을 정성껏 만들어서 갖다 드렸어요. 사장님, 혹시 저랑 술 한 잔만 해주실 수 있나요?
대표님의 제안은 갑작스러웠지만 낮에 일이 너무 고마워서 저는 마주 앉아 같이 소주잔을 기울이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대표님은 저희 가게 오래 있으신 고객이었답니다. 전에 오셨던 단골 손님 중 한 분이라고 하시더군요. 그것도 평범한 단골 손님도 아닌 저희 아버지와 아주 돈독한 사이였다고 하시더군요. 그제서야 얼굴이 뭔가 나디 느낌이 있긴 했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았어요. 제가 사장님 아버님한테 참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아참, 사장님, 제가 나이도 훨씬 많은데 말을 좀 편하게 해도 될까요? 어릴 때부터 봤던 사장님한테 높이 말을 쓰기가 영 불편하네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대표님은 편한 말투로 아버지에 대한 일들을 말씀해주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가 이곳에 중국집을 차렸을 때쯤 대표님도 회사를 차렸다고 하시더군요. 사업이 처음이라 맨날 적자만 나고 힘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가게에 와서 소주 한 잔에 눈물 젖은 짬뽕을 드셨대요. 그런데 매일 울적한 표정으로 짬뽕에 술을 마시고 있으니 저희 아버지가 말을 것이다니다. 손님, 도대체 무슨 일이요? 있길래 그렇게 매일 술잔을 기울이세요. 매번 혼자 오시는 걸 보니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만한 사람도 없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저한테도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고민 상담가 아니지만 들어드리는 건 할 수 있거든요. 그날 이후 대표님은 저희 아버지와 함께 대화도 나누며 어느 순간부턴 굉장히 친해졌다고 합니다. 대표님은 저희 아버지보다 9살이 적었는데 아버지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며 잘 따르다 대표님 말씀이 저희 아버지가 정이 많고 배울 점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대표님이 직원 한 명 때문에 골머리를 썩었던 적이 있다네요. 직원이 업무적으로 큰 실수를 하는 바람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런 사고가 자꾸 터지는 건지. 형님, 저 사람 관리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니까 책임지라고 할 수도 없고 진짜 복장 터져 죽겠습니다. 그럼 사람 관리하는 게 제일 힘든 일이지.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실수 한 번 안 하고 완벽할 수가 있겠나? 원래 사업이라는 게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일이야. 그런 게 무서웠으면 안전하게 남의 밑에서 월급 받으면서 살지 뭐하러 사업을 하겠나? 그건 맞죠. 그래도 속상한 걸 어떻게 해요? 다 해도 속상하겠지만 실수를 한 그 직원도 아마 집에서 엄청 후회하고 있을 거야. 본인 때문에 회사에 손에 끼쳤으나 심장이 철렁하겠어. 그리고 그 직원이 평소에 엄청 열심히 했었다며 원래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하려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삐끗하고 나거든. 속상한 마음은 알지만 이럴 대수로 그 직원을 더 보듬어주게. 대신 다시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혼낼 건 혼내고 회사에서 알 처리할 테니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말라고 위로 주란 말이야. 그래야 그 직원도 자네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더 열심히 일할 거 아닌가? 백날 열심히 일했더니 실수 한 번 했다고 내친 회사면 자네 같아도 당장 그만두고 싶지 않겠나? 그 친구가 그만두면 그 정도로 열심히 하는 직원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대표님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직원을 따끔하게 혼내는 한편 위로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그 직원은 대표님에게 인정받기 위해 야근도 마다하지 않으며 더 열심히 일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선 눈에 보이는 성과까지 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대표님은 당장의 손해보다 더 먼 곳을 내다볼 줄 아는 저희 아버지의 식견에 감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아버지가 오랫동안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셨던 대표님은 회사가 점점 바빠지면서 저의 오는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러다 20년 전에 대표님이 운영하던 회사에 큰 위기가 닥친 적이 있었대요. 너무 속상한 마음에 저희 가게에 와서 짬뽕 한 그릇에 수주를 마시며 세상이 떠나가라 오열했다고 합니다. 자네, 도대체 무슨 일이야? 회사에 무슨 일이 있길래 그래? 오랜만에 찾아왔길래 반가워서 탕수육이나 좀 튀겨주려고 했더니만 왜 그렇게 세상이 떠나가라 울고 있냐고. 형님, 저 완전히 망했어요. 은행 대출 만기가 코앞까지 왔는데 돈은 회수가 안 되고 사업 자금까지 바닥 났다고요. 갚아야 할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결한다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대출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을 구할 데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단 말입니다.
이게 다 제가 사업한다고 돼서 그런 거예요. 나 같은 놈이 사업은 무슨, 걔 진정 좀 하세. 필요한 돈이 얼만데? 그래, 내가 다는 아니지만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은 도와줄게. 지금 제일 급한 돈이 얼만지 말해봐. 대출 이야기 벌인 일이니 어떻게든 제가 책임지면 되겠지만 직원들 월급이 제일 문제죠. 직원들은 저만 있고 피땀 흘려 열심히 일했는데 저 때문에 일한 대가도 못 받게 할 순 없잖아요. 저희 직원들 중에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직원들도 많아요. 그런 직원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끼치게 되었으니 전 정말 죽일 놈입니다. 형님, 저 진짜 어떻게 해야 되죠? 알았어. 직원들 월급은 걱정하지 마. 내가 많이 아니지만 2달치 월급 정도 빌려줄게. 다음 달까지 그 돈으로 직원들 월급 주고 그 사이에 죽어라 노력해서 회사 일으키던가 아니면 직원들 그동안 고생했다고 그 돈 주고 내보내던지. 그건 자네가 선택해. 아유, 그만 좀 울고. 사내 자식이 이렇게 눈물이 많아서 되겠는가? 저희 아버지 그렇게 말하며 대표님을 따뜻하게 안아주셨다고 하네요. 직원이 몇 명 되진 않았어도 2달치 월급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그 큰 돈을 떡하니 빌려주시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원래 인생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는 거야? 사내가 그동안 오르막을 없이 달려왔으니 잠깐 지쳐서 뒤로 미끄러지는 것뿐이야. 하지만 자네 같은 인성이라면 곧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걸세. 회사가 망했을 때 직원 걱정부터 하는 사람이 어디 많은 줄 아는가? 다 자기 눈앞에 닥친 일이 급해서 직원들은 나 몰라라 하지. 자네 같은 사람은 꼭 잘 되고 말 거야. 그러니 힘내서 다시 올라갈 준비하게. 내려온 만큼 다시 올라가려면 그만큼 큰 힘이 필요하지 않은가? 형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 의지에 절대 잊지 않을 것이에요. 그날 이후 대표님은 저희 아버지의 따뜻한 응원에 힘입어 여기저기 발을 뛰며 회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니 어떻게든 꿋꿋이 이겨내 다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대요. 결국 대표님은 극적으로 부도 위기를 이겨내고 직원들도 모두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님에게 저희 아버지가 세상에서 둘도 없는 은인이라고 하시더군요. 몇 년 후에 대표님은 아버지가 빌려주신 돈에 이자까지 쳐서 갚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내가 은행도 아니고 우리 사이 이자는 무슨. 나한테 이자를 줄 돈으로 직원들 복지나 더 힘쓰게 회사가 어려울 때 자네를 믿고 기다려준 직원이니까. 아버지는 결국 이자를 다시 돌려주셨고 대표님은 저희 아버지의 넓은 마음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끝낸 대표님은 술주잔을 시원하게 들이키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중국집은 내겐 기적과도 같은 곳이야. 힘들 때 먹던 그 짬뽕 한 그릇이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 남들한텐 그저 평범한 짬뽕 한 그릇뿐일지 몰라도 나한텐 인류 호텔에서 먹는 비싼 식사보다 더 값어치는 음식이라고. 내가 한 가지 후회되는 건 회사가 커지고 나서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오지 않았다는 거야. 예전엔 집처럼 드나들던 곳이었는데 나도 바쁘고 형님도 바쁘다 보니 예전처럼 소주 한 잔 기울일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님께서 그럴 줄 알았다면 시간을 내어 찾아뵈어야 했을 텐데요. 보면 참 형님이랑 많이 닮았습니다. 늦은 시간에라도 짬뽕 한 그릇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이 귀찮을 법도 없겠죠. 이미 정리한 걸 다시 꺼내주시는 모습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형님도 항상 손님들을 신경 써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아참,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부조금으로 거금을 내신 분이 계셨는데 혹시 대표님께서 그 분이십니까? 거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동안 형님을 자주 찾아뵈지 못한 죄송함을 담아 넣은 것이었습니다.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아참, 아까 상황에 대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최대리 젊은 것을 무시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갑작스러운 대표님의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하기엔 가족 사이의 일을 꼬집는 것 같아 당황스러웠어요.
동서가 절 너무 편하게 생각한 것 같아서요. 그런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편하게 생각하긴 개뿔. 원래 편한 사이로 더 여일 갖추고 선을 지켜야 하는 거야? 그리고 아까 보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주 몸에 배어 있던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최대리 자네한테 평소에 어떻게 했을지 눈에 훤히 보이는구만. 자네, 최대리, 내가 혼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게. 조만간 자네한테 잘못했다고 빌게 될 거야. 며칠 후 동서를 혼내준다던 대표님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깨닫고 말았습니다. 대표님이 동서와 다른 직원들을 여러 명 데리고 우리 가게 점심 식사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동서는 잔소리를 많이 들었는지 들어올 때부터 똥 씹은 표정이었어요. 대표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저한테 다 들리게끔 말씀을 하시더군요. 여기가 내가 거의 30년 전부터 다니던 한골 중국집이거든요. 여기 사장님이 돈도 그렇게 잘 보신다. 일반적인 월급쟁이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 있는 분이셔. 나도 사업을 해서 알지만 자기 능력으로 남의 돈 벌어먹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이런 중국집을 집이라고 무시하면서 급을 나누는 사람이 있다지. 우리 어릴 때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배웠는데 말이야. 요즘 사람들은 금수저가 된다고 하더라고. 일을 하며 보니 옆에 있던 직원들은 다 동서의 얼굴을 쳐다보고 동서는 안절부절 못하며 대표님의 눈치를 슬슬 보고 있더라고요. 잠시 후 제가 서빙을 하러 갔을 때 대표님이 직원들한테 절 소개해 주셨어요. 다들 인사해. 여기 사장님이 아참. 이번에 새로 들어온 최이랑 서로 동서지간이 아지. 대리가 형님한테 아주 많이 배워야겠네. 대리가 회사에서 실수가 많고 지각도 몇 번 있었잖아. 옛날 같았으면 아주 불호령이 떨어졌을 텐데 내가 사장님 생각해서 봐주는 거야? 최 대리, 뭐해? 형님이 서빙을 하고 계시면 좀 도와줘야 할 거 아니야? 아무리 손님으로 왔다고 하지만 윗사람이 저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거야? 동서는 그 말에 허겁지겁 주방으로 달려가 짬뽕 그릇을 놔더군요. 그런데 너무 긴장을 했는지 로 의자 다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며 짬뽕을 엎어버렸어요. 바닥에 빨간 짬뽕 국물과 건더기가 잔뜩 쏟아졌죠. 최 대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짬뽕 그릇도 하나 못 날라? 그것도 못해서 회사에는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이거 최 대리 태 일 맡겨도 되는 거 맞아? 우리 회사 가는 사업도 짬뽕 그릇처럼 엎어버릴 텐가?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얼른 치우겠습니다. 동서는 고개를 연신 숙이며 카운터에 있는 휴지를 잔뜩 뜯어다가 바닥을 닦기 시작하더군요. 아유, 그 많은 걸 휴지로 어느 세월에다가? 이렇게 일머리가 없어서야? 원 사장님, 이런 사람을 동서로 두고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찌 동서가 형님의 발끝도 못 따라가는지 동서가 호둥되길래 저는 얼른 치우려고 물걸레와 쓰레받기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대표님은 제 손에 있던 그것들을 빼앗아 동서에게 쥐어주더라고요. 이런 건 사고친 사람이 알아서 수습해야 사장님 바쁘실 텐데 주방에 들어가서 일 보세요. 여긴 최대리 알아서 치울 겁니다. 결국 동서는 쭈그려 앉아 짬뽕을 치우고 나머지 직원들끼리 식사를 시작하더군요. 제가 짬뽕을 다시 해다 줘서 동서도 청소가 끝난 후에 먹기 시작했는데 다른 직원들이 이미 다 먹은 상태여서 몇 젓가락 먹지도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이고, 아까워라. 최대리 음식 남기면 지옥 간다는 얘기 못 들었나? 사장님이 정성스럽게 해준 짬뽕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 어떡하나. 우린 먼저 갈 테니까 다 먹고 와. 대표님은 그렇게 말한 후 직원들과 함께 가 버렸습니다. 결국 동서는 꾸역꾸역 혼자서 짬뽕을 다 먹고 나가더라고요. 그 모습이 고소하면서도 한편으론 안쓰럽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퇴근한 동서가 술에 잔뜩 취해선 저희 가게에 찾아왔어요. 빈 테이블에 털썩 앉더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형님, 저 회사 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대표님이 눈치도 너무 많이 주고 직원들도 저만 보면 수근거린다고. 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적응도 다 못했는데 이러다가 저 잘리고 같아서 너무 무서워요. 형님, 저 그동안 형님한테 막말한 거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사과드릴 테니까
저희 대표님한테 좋게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그러게. 평소에 내가 말 심하게 하지 말라 할 때 하지 말았어야지. 여태까지 집이나 운영한다면 날 그렇게 무시하더니 대표님이 내 편을 드니까 이제 와서 내가 달라 보이나 보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사실 형이 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질투나서 그런 거라고요. 저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공부도 진짜 많이 하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형님은 회사도 안 다니고 중국집을 운영하는데 저보다 돈도 훨씬 많이 버니까 배가 아파서 그랬다고요. 형님, 저 원래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속이 좀 좁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한 형님이 계시면 보고 배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유치하게 질투하고 무시했다니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대표님한테 제발 제가 그만 괴롭히기 마련인데 시키십시오. 제발요. 내가 그런 말을 어떻게 했지? 솔직히 동서가 여태까지 나 몇 년 동안 무시한 거 맞잖아? 나보고 거짓말이라도 하라는 얘기야? 당연히 거짓말은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달라질게요. 앞으로는 절대로 짱깨집이라고 무시하지도 않을 거고 식당 일도 틈틈 도울게요. 형님이 하라는 거면 다 할 테니까 뭐든지 시켜만 주세요. 네, 저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안 그래도 요즘에 일손이 많이 모자랐거든요. 정말로 퇴근 후에 저희 가게로 오더군요. 동서, 양파로 온 사람이 정장을 오면 어떡해? 이거 줄 테니까 얼른 가서 갈아입어. 저는 동서에게 편한 옷을 던져줬어요. 동서는 옷을 갈아입고 나와선 커다란 대하에 가득 담긴 양파를 보고 입을 쩍 벌리더니 형님, 이걸 오늘 하루 만에 다 까야 돼요. 그럼 그걸 뭐 일주일에 나눠서 까려고 했어? 얼른 까. 그거 말고도 할 거 많으니까. 그런데 동서는 정말로 주방이 한 번도 안 해봤는지 양파를 깔지도 몰라 어리버리 하더군요. 저는 동서에게 직접 시범을 보여주며 양파 까는 법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앉아서 양파를 까던 동서가 5분도 안 돼서 눈물을 줄줄 흘리더군요. 형님, 눈이 너무 매워요. 앞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떡해요? 겨우 그거 가지고 눈이 맵다고 하면 어떡해? 아직 다 까르며 멀었으니까 좀 참아봐. 내 눈 형님, 살려주세요. 눈알이 빠질 것 같아요. 아유, 그러게 왜 양파 까던 손으로 눈을 비벼? 동선 이 나이 먹도록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몰랐던 거야? 아휴, 우리 처제가 불쌍하네. 평소에 살림을 얼마나 안 도와줬으면 양파 하나 못 까냐고? 요즘에 남자들도 요리 못하면 쫓겨나는 거 몰라. 동서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다시 양파를 까기 시작하더군요. 나중에 하도 눈물을 많이 흘려서 눈이 퉁퉁 붓기까지 했어요. 동서는 그날 이후 매일 퇴근한 뒤 저희 가게에 왔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야채 써는 걸 시키거나 서빙을 도와주라고 했어요. 동서는 야채를 썰다가 손가락을 살짝 다치기도 하고 너무 힘들다며 징징거리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서빙을 하다가 막말을 하는 손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동서는 씩씩거리면서 주방에 들어와, 손님. 욕을 하더라고요. 아니, 지가 뭔데 나한테 무식하다고 난리야? 중국집에서 일하면 다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아? 동서, 그거, 동서가 얼마 전까지 나한테 하던 말 아니야? 이젠 동서가 얼마나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했었는지 알겠지. 동서는 그제 아차 싶었는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선저한테 죄송하다고 꾸벅 고개를 숙이더니 형님, 전 죽어도 이런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식당을 운영하는 게 이렇게 힘들 대단한 일인 줄도 모르고 그동안 형님을 그렇게 무시했다는 것,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동서가 점점 마음으로 뉘우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동서가 가게 일을 도와준 지 2달 정도 됐을 때였어요. 저는 동서를 앉혀놓고 수주 한 잔을 하며 이렇게 말했죠. 동서, 그동안 고생했어.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느라 지쳤을 텐데 퇴근하고 나서도 여기와 일하느라 힘들었지? 이젠 동서도 반성을 한 것 같으니까
나도 그만 용서해 줄게. 전에 있었던 일은 있고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보자고. 우린 가족이잖아. 그러자 동서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형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 형님한테 그렇게 못된 짓 했던 거 얼마나 많이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동서와 저 둘밖에 없던 가게 안에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건 바로 동서의 회사 대표님이었어요. 대표님은 울고 있는 동서를 보고 흐뭇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최대를 개과전선시키신다. 성공하셨나요? 동서는 무슨 일인지 몰라 울던 얼굴로 멍하니 대표님을 쳐다보더군요. 최대리, 자네 정말 좋은 형님을 둔 거야? 자네 형님이 자네를 구한 거라고. 그날 자네가 그렇게 무개념한 행동을 하고 나서 내가 자네를 자를지 말지 얼마나 고민했는 줄 아. 그런데 사장님은 자기가 개과 천사시킬 테니까 나보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구만. 식당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면 회사 일을 더 열심히 할 거라고 말이야. 이런 걸 보면 잠부전자전이란 말이야. 돌아가신 사장님 아버님께서도 나한테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 형님,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 형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 그럼 설마 내가 대표님한테 자를 당장 자르라고 하겠어? 아무리 미워도 가족인데 달라질 수 있는 기회는 한 번 줘야지. 형님, 형님은 정말 부처님보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형님, 저 앞으로 진짜 잘할게요. 형님의 이런 모습까지 본받으면서 저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할게요. 그래, 약속했으니까 꼭 지켜. 알았지. 고맙다며 눈물을 펑펑 쏟는 동서를 저와 대표님이 달래주었답니다. 그렇게 동서는 저와도 화해하고 회사에서 박힌 미운 털도 없앨 수 있었어요. 그렇게 동서를 개과천선시킨 지도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버지 가게 일하기 시작한 지 13년 만에 가게를 확장하게 했습니다. 되었어요. 손님이 너무 많아 바로 옆 건물에 별관을 만들었거든요. 결관 오픈 날 커다란 화이 존종이 들어왔습니다. 그 화를 보낸 사람의 정체는 바로 동서의 회사 대표님이었어요. 동서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앞치마까지 챙겨서 일을 돕겠다며 찾아왔더라고요. 형님, 오늘은 저한테 맡겨주세요. 저 그래도 형님, 아르바이트 경력이 2개월이나 된다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한창 동서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직원들을 줄줄이 끌고 들어오시더니 오픈식은 이왕이면 화려하게 치러해야지. 메뉴판에 있는 요리를 전부 다 주게나 맛있는 요리가 줄줄이 나가자 근처에 있던 손님들도 너도 나도 주문을 많이 하기 시작했더군요. 저는 덕분에 장사 시작이 아주 좋다며 표님 테이블에 서비스까지 듬뿍 드렸답니다. 그렇게 별교 높은 첫날 영업을 무사히 했습니다. 끝냈어요. 동서는 앞치마를 벗고선 저한테 그림 하나를 꺼내서 보여주더라고요. 형님, 이거 저희 딸이 유치원에서 그린 거예요. 진짜 잘 그렸죠. 유치원 선생님이 아빠의 모습을 그리라고 했더니 이렇게 요리하는 모습을 그렸더라고요. 저희 딸말이 집에서 요리를 하는 아빠가 제일 좋대요. 님, 저 원래 부엌에도 안 들어갔던 사람인 거 아시죠? 그런데 형님 덕에 주방일도 배우고 요리도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해요. 형님 말대로 주방에 들어가고 보니 와이프한테도 더 예쁨 받고 좋더라고요. 형님, 그 사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제가 총알처럼 빠르게 달려올 테니까요. 딸이 그린 그림을 보며 환하게 웃는 동서의 모습을 보니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가더군요. 그렇게 얄미웠던 동서가 어느새 좋은 사람이 되어 아빠 역할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 뿌듯했어요. 그래서 저도 동서에게 변화하려고 노력해줘서 고맙다고 어깨를 토닥여 줬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직업이든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 자체로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월급 받는 직장인이든 아니면 장사하는 일이든지 간에요. 저희 아버지도 그걸 알고 진심을 다해 가게를 운영하셨고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본인이 남들보다 못한 직업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언젠간 그에 따른 보상을 꼭 받게 될 테니까요. 날씨가 조금씩 풀리고 있네요. 따뜻한 봄바람처럼 여러분들에도 좋은 일만 있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